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볼 코리아 전수현 편집장입니다. 자, 드디어 본격적인 계약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컵을 전후로 해서 계약들이 터져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오늘 유강남 선수와 박동원 선수의 계약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양의지 선수의 거치도 사실상 확정돼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강남 선수죠. 유강남 선수는 오늘 롯데자이언츠와 계약기간 4년 총액 80억, 계약금이 40억이고 연봉이 34억, 그리고 나머지 6억은 옵션입니다. 여기에 FA 계약을 총 체결했는데요. 롯데는 유강남 선수의 공수 다양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유강남 선수는 2011년 7라운드로 LG에 입단한 선수고요. 통산 130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6분 7리, 103런, 144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1000이닝이 넘는 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포수로. 그래서 5년 연속 950이닝을 뛴 거의 유일한 포수죠. 자, 저희가 이미 이전에 유강남 선수의 계약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롯데 행위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몸값 역시 80억 규모가 나왔고요.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지만 롯데는 처음부터 유강남에게 최고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3년간 모든 준비를 마쳤고 다음 시즌에는 반드시 결과를 내야겠다는 의지가 확실했었는데요. 실제로 올해 FA 시장에서 대부분의 구단들이 롯데와의 경쟁은 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롯데와는 어느 구단도 머니 경쟁을 하진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성민규 단장이 협상에서 선수에게 좀 합리적인 조건을 많이 제시한다고 합니다. 에이전트들 관련 관계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옵션을 제시하는 것을 알려졌기 때문에 유강남 선수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LG는 유강남 선수에게 오퍼한 규모가 60억대로 알려져 있어요. 유강남 선수 영입에 활용했던 금액을 조금 더 추가해서 박동원 선수에게 제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LG가 유강남 선수를 잔류시키기 위해서 계약 연수를 늘리는 방법을 고려했지만, 그렇게 해도 롯데가 결국 그만큼의 또 금액을 오퍼할 거기 때문에 LG가 유강남 영입을 포기하고 박동원으로 우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질문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는 처음부터 4년 80억이었나요? 아니면 첫 오퍼 이후 가격이 올라서 4년 80억이었나요? 이상전님 질문이십니다. 롯데는 사실 금액에 대한 부분은 시장 가치에 따라서 결국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롯데는 거기에 맞춰서 또 더 지를 의지도 있었고요. 지금 최근에 부산 팬들, 롯데 팬들의 니즈를 고려해서 반드시 다음 시즌에는 좋은 결과를 내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유강남 선수의 시장 가치가 80억 이상이었다면 더 지를 계획도 있었습니다. PJT님, 첫 가격의 최종 오퍼인가요? 이거는 협상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유강남 선수에 대한 영입은 처음부터 롯데가 확실한 배팅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구단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일단은 유강남 선수에 대해서 롯데는 공수 다방면으로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유강남 선수가 포수 마스크를 거의 풀타임으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배려가 된다면 타격 쪽에서도 충분히 더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의지 영입에도 뛰어들 수 있었지만 유강남 선수가 좀 더 젊고 포수로서의 가치가 좀 더 있다고 봤습니다. 그것이 구단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또 다음 이제 박동원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동원 선수는 LG와 계약기간 4년, 계약금 20억, 연봉 총액 45억 해서 총 65억의 계약을 했습니다. 박동원 계약에 관해서도 저희가 이미 LG가 유강남의 대안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어떻게 보면 유강남 선수의 롯데행이 사실 거의 100%였기 때문에 박동원 선수가 LG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상황이었고 이것조차 여의치 않았을 땐 박세혁 선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희는 최초 박동원 선수의 계약 규모가 7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65억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실에 쓰는 박동원 선수의 타격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한 부분인데요. 특별하게 오버페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유강남 선수 계약에는 옵션이 조금 포함이 돼 있죠. 그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럼 기아가 그 돈도 오퍼를 안 한 거네요. 이 부분은 기아가 실질적으로 이 돈에 대한 대화조차 나눌 사항이 없었다,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박동원 선수는 옵션이 없습니다. 옵션 계약이 없고 이번에는 클린하게 연봉과 계약금으로만 결정이 됐고요. 자, 황의한님 질문입니다. 박동원을 보낸 기아 다음 행보는 결국 트레이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움직임이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호 선수의 트레이드는 실제로 삼성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포수가 필요한 구단이 많잖아요. SSG도 있을 것이고 기아도 물론 필요할 것이고 다른 팀도 충분히 이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강민호 선수를 데려갈 수 있는 팀은 아직까지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선수가 트레이드를 고려한다면, 물론 강민호 선수만 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수든 베테랑 선수를 트레이드해서 어떤 팀의 뎁스를 강화하는 것, 또 컨텐더 팀들은 베테랑 선수를 데려와서 팀 우승에 초석으로 삼을 수 있죠.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스토브 리그에는. 홍익 인간 덕배님, 강민호 감정 상하긴 하겠다. 근데 이제 강민호 선수도 사실 이걸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렇고 베테랑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승을 노리는 구단들의 트레이드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자, 제임스 유님, 김태구는 다음 시즌 FA라서 트레이드가 어렵다. 예,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취재한 부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계실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레이더를 돌리고 있습니다. FA 시장이 워낙 급박하고, 역시 FA는 생물이다.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언제 어떤 순간에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양의지 선수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핵심 자원이고, 현재 저희가 취재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지금 양의지 선수가 4+2 계약 150억대 규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이 계약 규모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양의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두산이 150억에 가까운 금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두산은 지금 양의지 선수에 대한 영입에 진심이에요. 지금 총력전을 다 할 기세고, 박정원 구단주 대행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더를 줬기 때문에 구단에서 확실하게 잡겠다, 양의지에 대한 의지가 굉장한 상황입니다. 일단 양의지와 두산은 첫 번째 만남은 이미 진행 성사가 됐고, 두 번째 만남에서 구체적인 오버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번째 만남에 대한 정확한 시기는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으로선 두산이 양의지에 대한 정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다. 지금 이 계약 규모가 NC도 가장 앞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NC에 대한 양의지의 리즈를 충분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NC가 가장 유력하다고 봤어요, 시장에서. 하지만 지금으로선 NC가 이 두산의 어떤 배팅 규모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다. 이 정도의 금액이 성사된다면 6년입니다. 양의지 선수가 내년에 37이 되는데, 한국 나이로. 그렇다면 37에 6년을 더하면 43입니다. 이렇게까지 큰 금액에 이렇게 많은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NC도 그 부분, 그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많았고, 지금으로선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물론 이 한 발 물러섰다는 것이 계약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NC가 가장 최우선 목표에서 한 발 물러섰다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산이 정리를 하면 두산은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NC는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현재 하나이글스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NC 지금 박민우 선수 이야기를 많이 주시는데, 결국 NC는 박민우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의지 선수에게 엄청 올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올해 양의지 선수를 제외하더라도 그 외의 FA에 올인할 확률이 대단히 높고, 또 C등급 이하의 선수들을 영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